보이시나요? 2배씩으로 한 칸 내려가면 10 커지고 충분히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오늘은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자, 9구단. 9구단 얘기만 들어도 걱정이 막 세상 같지 않으신가요? 이 시기에 되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새 학기에 들어갈 거예요. 1학년이면 이제 2학년 때 9구단을 외워야 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부담일 수 있어요. 뭐 7세라고 하더라도 학교 가기 전에 9구단을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는요, 2학년 1학기 때 곱셈의 개념을 배워요. 그리고 2학기 들어가서 9구단을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과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지 않고 2학년 때 뭐 곱셈 나오는데 빨리 9구단 외우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9구단을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곱셈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9구단 외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곱셈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곱셈이 뭐야?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개념 알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그 전에 묶어 세는 경험, 띄어 세는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있었다면 9구단 외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 보고 묶어 셀 수 있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어디까지? 20, 30, 40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띄어세기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수 배열판을 활용을 해서 2, 4, 6, 8, 10 띄어세기를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9구단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9구단 외울 때 우리 어떻게 하죠? 1은 2, 2, 2, 4, 2, 3, 6, 2, 4, 8. 자, 이렇게 외운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중간에 꺼내오기가 힘들어요. 3, 6? 3.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며 심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자,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로 보고 양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단순히 그냥 쫙 나열해 가면서 외우지 말고요. 패턴을 확인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9구단 외우는 순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에요. 5단, 2단, 4단, 8단, 그리고 3단, 6단, 9단, 그리고 7단을 외우게 합니다. 5단부터 할게요. 자, 수월하게 갑시다. 5단 같은 경우는 우리 그동안 시계 보기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 익숙해요. 5, 0, 5, 0으로 끝나기 때문에 수 배열판에 보면 패턴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5, 10, 15, 20, 25, 30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5단부터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야,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이 좀 올라가 있어요. 2단, 그 다음 4단, 8단이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2배씩 증가하죠. 2배씩 증가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으로 본 이후에 진행을 하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고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까먹는 일이 있어, 그래도 그동안 시각적으로 봤던 패턴을 생각을 해서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으로 가는 거죠. 예상되시죠? 우리 아까 2, 4, 8 했듯이 3단, 6단, 9단의 순서대로 외웁니다. 결국에는 3의 배수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외우면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수 배열판에다가 직접 조작을 해봐야 된다고요. 3, 6, 9에서 직접 넣어보고 6, 12, 18 다 해보고 자, 패턴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2단처럼 연관성?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곱셈 9구표, 9구단표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3 곱하기 1은 3이야. 그리고 6단을 보면 6 곱하기 1은 6 이렇게 되잖아요. 2배예요. 3단과 6단 오케이, 2배 됐어요. 9단은 우리 이미 뭘 했냐면 3단을 아이들이 외웠단 말이에요. 3의 배수를 이미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9, 18, 27 이런 것들이 조금은 수월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3단의 3배가 9단이라는 거 요거는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7단이요. 저희 아이는 7단 너무 어려워해요. 맞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은 이 7단을 경험을 했어요. 어디에서?
달력이요. 저는 달력을 꺼내요. 일주일에 7일이야. 그 안에서도 패턴을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7일, 14일, 21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월하면서도 재미있게 구구단을 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팁은 수 배열판 그리고 달력을 활용을 하는 거죠. 결론은 구구단 자체가 우리가 단순 암기로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수의 규칙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드디어 이제 구구단을 외웠어. 그런데 응용 문제를 못 풀어. 심화 문제를 못 풀어. 구구단하고 이 연산 실력이 바로 좋아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곱셈의 원리 계속 상기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응용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곱셈 단어는 다 지나갔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분수, 소수 나중에 배우고 그랬을 때 몇에 몇 배? 나눠야 되나 곱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시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 이제 문제집에서 단순히 쓰는 것 말고도 말로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2개씩 5묶음 이거를 2의 5배예요 라고 바꿔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있을 때 말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개씩 4묶음이에요. 3의 4배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에요. 곱셈식으로 바꾸면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 아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도 계속 실수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건 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친구들한테 강력하게 권하는 건 뭐냐면 바로 수 배열판이에요. 보통 수 배열판이 100가지, 120가지 있거든요. 왜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는 1000가지, 10,000가지인데 왜 1000판, 10,000판을 안 사겠어요? 이 정도까지만 제대로 안다면 그보다 큰 수는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 배열판에서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2배, 3배 이상의 활동을 해야지만 아이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 배열판을 관찰을 해보고 보석집도 놔보고 재미있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까 2하고 4는 2배구나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 10씩 커지는구나 이런 관계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연산도 익힐 수 있어요. 수 배열판으로 우선 자리값을 익히고 연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27 더하기 13이야. 그러면 우리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10 커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1씩 커지잖아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2칸, 3칸 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연산을 해봤느냐. 이렇게 경험했던 친구들은 어때요? 수를 가지고 노는 아이가 되는 거죠. 활동은 개념 익히는 거죠. 그죠? 자,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지면 문제집으로 그 개념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몇 번이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달콤의 수 배열판 이런 교재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수와 관련된 학원 보낼 필요 없죠. 충분히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연산 고생하지 말고 수 먼저 탄탄하게 잡고 그리고 가자고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수 연산 문제집이랑 뭐가 달라요? 활동과 문제집이 같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제가 너무나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들었던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죠. 아이들이 수를 단단하게 채울 수 있는 활동과 문제들이 채워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아이와 이런 순서대로 하세요. 활동했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문제를 풀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구성되어 있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활동만 막 나와 있는 워크북은 아니고 개념을 익히기에 효과적인 활동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 그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줘야 되나?